만약에 말이죠. 동양의 깊은 지혜랑 서양의 위대한 철학이 딱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은 바로 그 상상 속의 대화, 자수라는 단 하나의 개념을 두고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토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장면을 그려보세요. 깊은 밤, 고요한 서재에 동양의 한 대가와 서양 철학의 거인 3명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만남이죠. 이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토론 주제는 바로 자수예요. 한국 명리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한겨울 깊은 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땅속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꽉꽉 채우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깊고 고요한 잠재력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대화의 첫 문을 연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이분은 시간과 생명의 본질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든 사상가로 유명한데요. 과연 베르그송의 눈에 비친 자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르그송은 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인 생의 약동을 떠올렸어요. 생의 약동이 뭐냐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를 창조하려는 생명의 근원적인 힘,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에게 자수는 생명력이 멈춘 시간이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다음 단계로 엄청나게 도약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아주 중요한 준비 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는 이걸 3단계로 나눠서 봤어요. 첫째,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기 내면으로 깊이 가라앉는 침잠의 시간. 둘째, 거기서 힘과 잠재력을 막 응축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꽉 찬 에너지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거죠. 마치 동물이 길고 추운 겨울 동안 겨울잠을 자면서 봄을 준비하는 거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베르그송이 말하는 자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보기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데 사실 그 내면에서는 다음 스텝, 또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기르고 있는 전략가 같은 사람이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며칠 밤낮으로 깊이 고민하는 리더의 모습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수라는 게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좋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뭔가 투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아시다시피 니체는 인간의 의지와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에게 자수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건 힘을 키우기 위한 아주 능동적이고 심지어 공격적인 훈련 과정이었던 거죠. 니체는 자수를 단순히 신인 거라고 보는 걸 딱 잘라 거부해요. 그의 핵심 사상, 힘의 의지 있잖아요. 더 강해지고 어제의 날에 넘어서려는 그 근본적인 욕망. 그게 바로 이 고요한 시간에 폭발적으로 작동한다고 본 거예요. 밖으로 싸우는 대신 안으로 파고들어서 스스로를 더 날카롭게 벼리는 거죠. 다음 정복을 위해서요. 자, 이 표를 보면 니체의 생각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단순한 휴식은 그냥 방전된 배터리 충전하는 거라면 오른쪽의 전략적 단련은 아예 배터리 성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일부러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 약점을 부수고 더 강력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려는 그런 능동적인 의지인 거죠. 그래서 니체가 생각하는 자수적인 인간은 고요함 속의 전사 같은 모습입니다. 멈춰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훈련의 기회로 삼는 거죠. 내게 닥친 모든 시련, 나는 이걸 사랑하겠다. 이게 바로 아모르파티, 운명애잖아요. 이런 태도로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 위버맨시, 즉 초인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철학자, 질들레즈의 차례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앞선 두 사람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들레즈는 정해진 틀이나 질서를 해체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변화 그 자체를 이야기한 철학자거든요. 그에게 자수는 단순히 힘을 기르는 척언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혁명적인 힘이었어요. 자, 들레즈의 용어가 좀 어렵죠. 기관 없는 신체니 탈주선이니. 근데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수를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어떤 상태로 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기존의 낡은 규칙, 편견, 구조 같은 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 빈자리에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연결들이 마구마구 생겨난다는 거죠. 이걸 레고 블록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 먼저 잘 만들어진 레고 성이 있어요. 이걸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타령토화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블록들을 가지고 이번엔 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우주선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제형토화입니다. 이처럼 자수는 낡은 세계를 부수고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바로 그 생성의 과정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말하는 자수의 인간은 한마디로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기존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뿌리식물처럼 중심 없이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예술가 혹은 혁명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철학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베르그송의 잠재력, 니체의 힘, 그리고 들레즈의 창조. 이 세 가지 관점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수라는 개념이 가진 그 깊고 어두운 시면의 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표가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 주네요. 그쵸? 자수는 그냥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을 품은 잠재력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더 강한 나를 만드는 힘의 대장간이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조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과 고요함 속에 있어도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맥박, 생의 약동이 언제나 뛰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니체는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그 깊은 시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곳은 텅 빈 곳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힘의 의지를 일깨우는 곳이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들레즈는 우리를 안심시켜줍니다. 이 창조의 과정은 끝이 없다고.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세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깊이 가라앉는 침잠의 시간과 또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성의 시간, 이 끝없는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 그 깊고 고요한 시면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잠재력이, 어떤 강력한 힘이, 혹은 어떤 놀라운 창조가 조용히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